안녕하세요. 맛집의 성형외과 서유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짝눈이 고민이신 50대 남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심각한 짝눈이 맞으세요. 그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쌍꺼풀 라인 자체가 다르죠. 두 번째는 눈뜬 힘이 좀 달라요. 보면은 이걸 우리가 눈꺼풀 테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눈꺼풀 테두리가 검은 동자를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가려서 우리가 졸립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이쪽 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안 가리게 되니까 치켜 뜬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가문사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네요. 이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이 작게 위치해 있고, 이쪽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높게 위치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라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로 재거든요. 속눈썹에서부터 쌍꺼풀 라인까지 높이로 재거든요. 얼추 봐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더 크게 잡히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눈썹 위치예요. 눈 뜬 사진보다 눈 감은 사진에서 눈썹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눈을 뜨면은 당연히 눈썹을 치켜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눈썹을 심하게 치켜 뜨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어떤 분들 보면 눈 딱 감으시면 눈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켜 뜨시다가 푹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마를 쓰신 지 초창기이신 분들이야. 그런데 거의 한 5년 10년 넘게 쓰신 분들은 이렇게 치켜 뜨시다가 눈을 이렇게 딱 감아도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치켜 뜨신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근데 이분 딱 보시면은 눈 뜬 상태에서도 이 오른쪽 눈썹을 많이 치켜 뜨셨거든요. 보세요. 여기 눈 뜬 상태, 여기 보면은 이쪽 눈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여기 보면 아예 그냥 여기 함몰이 돼 있네요. 그쵸? 평상시에 엄청 힘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눈꼬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요 부위 이렇게 함몰되진 않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힘을 좀 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쪽도 힘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이게 초창기라면은 눈을 감으면 이 눈썹이 쭉 떨어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은 눈을 감아도 여전히 여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 이쪽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쪽 눈썹을 많이 치켜 뜬다, 이쪽이 눈 뜨는 힘이 확실히 부족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돌출안이에요. 물론 여기 이마뼈, 눈썹뼈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 안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요거를 무시하고요, 요 눈 자체로만 보면은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원래 사진을 넘어올까요?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15년 전부터 짝눈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전히 저희 추측일 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초중반에서부터 저는 이 짝눈이 심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대겠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이분이 수술로 인해 가지고 라인이 비대칭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생긴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가 왜 라인이 이렇게 저절로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지방이 계속 빠져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분은 이마뼈가 돌출이 돼 있어 가지고 함몰눈의 타입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 안구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꺼진 눈이 아니라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지방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겹이 생기게 돼요. 겹주름이 생기게 되고, 이게 보기 좋게 양쪽이 잘 생기면은 되게 수술 안 한 되게 자연스러운 멋진 눈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왼쪽 눈처럼요. 그런데 바로 항상 이쪽 눈이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러면 이쪽은 쌍꺼풀 라인이 높게 생겼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아마 이분이 왼쪽 눈이, 바로 이쪽 눈이 예전부터 눈 뜨는 힘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짝눈이거든요. 양쪽이 눈 뜨는 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눈이 눈 뜨는 힘이 특히 더 안 좋았고,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안 좋은 쪽의 눈이 항상 겹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그 겹이 항상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다 꺼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방이 거의 없고, 그리고 겹주름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인이 여기에만 이렇게 두껍게 맨 처음부터 생겼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도 라인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점점적으로 지방이 꺼지면서 위로 겹이 또 생겼다가 또 꺼지면서 또 위로 겹이 생겼다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요 위로 이렇게 짜르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른쪽 눈이
예전부터 눈 뜨는 힘이 떨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런 쪽 눈이 항상 지방이 더 잘 빠지고, 그리고 겹이 항상 더 많이 생기는 확률을 가지게 되고, 이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 겹이 처음에는 좀 낮게 생겼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기면서 바로 뭘 만들까요? 유착을 만들게 되죠. 유착을 만들게 되면은 안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을 방해하게 돼요. 방해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또 더 눈을 못 뜨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겹이 또 잘 생기게 되고, 그럼 또 유착이 생기고, 그럼 눈 뜨는 근육을 또 방해하고, 그럼 또 다시 또 눈을 못 뜨게 만들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짝짝이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 눈 왜 이렇게 잘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쪽 눈이 원래 이렇게 잘 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는 아마 한 요 정도까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눈 뜨는 테두리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이렇게 치켜뜨는 거는 이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 얘가 이렇게 치켜뜨는 이유는 얘가 못 뜨기 때문에 이쪽을 치켜뜨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항상 시소 같거든요. 이렇게 시소 같아가지고 어느 한쪽 눈, 바로 이쪽 눈이 못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눈이 더 잘 뜨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잘 뜨게, 치켜뜨게 되는 이유는 얘가 못 뜨기 때문에 치켜뜨게 된다. 실제로 집에서 여기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 테두리를 억지로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테두리가 이렇게 슬쩍 내려온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은 당연히 라인을 먼저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바로 이 왼쪽 눈을 기준으로 라인을 맞춰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기가 필연적으로 꺼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쌍꺼풀이 막 아웃라인, 겉쌍꺼풀로 막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똑같으신 거죠. 여기가 꺼지면서 이 쌍꺼풀 라인이 원래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라인 자체가 요로 요렇게 흘러가는 주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뚝 끊겨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겹주름이 하나 더 생겼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겉쌍꺼풀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안으로 말라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는 짝눈의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왼쪽 눈에 맞춘다. 이 왼쪽 눈 여기에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 높이를 재서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이 높이,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대충 한 6, 7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라인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보이거든요. 바로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이 맞아요.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이게 분명히 여러 겹이 있었을 거다, 그러다가 지방이 빠지면서 계속 라인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전에 잡혔던 겹주름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아마 이게 한 20대 때부터, 초중고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천천히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잡혀있는 요 라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가 꺼져 있죠. 자세히 보면 여기 주름이 있어요. 여기다 잡아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잡아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야겠죠. 얘는 앞머리 살짝 낮추면서 뒷머리는 비슷하게 하면서, 원래 앞머리는 여기였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라인을 비슷하게 잡는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절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절개를 해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유착을 좀 풀어줘야겠죠. 아마 분명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건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눈 뜨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주름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겹주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겹이 여기만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전에 여기도 있었을 거고 여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거하고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결국에는 여기에 다 유착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유착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를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유착을 다 풀어줘야 돼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섬유다발, 그 다발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 눈 뜨는 근육을 밴드처럼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어. 원래는 막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절개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 유착을 이제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유착을 풀어준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방을 찾아야 돼요. 지방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여기. 요런 데나 요런 데에서 지방을 좀 찾아야 돼요. 지방을 찾아서 이 지방으로 여기에 있는 겹 있는 데에다 지방을 끄집어 내려서 요거를 이렇게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비슷하게 맞춘다, 유착을 푼다, 지방을 깔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눈매 교정,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아 이쪽이 진짜 눈을 못 뜨네, 아 이거 뭐 딱 보니까 아 여기까지고,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고, 얼추 봐도 지금 이게 뭐 한 2mm 정도 올려야 되니까 아 눈 뜨는 근육을 적어도 한 6에서 한 7mm 정도 당겨야겠다,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거 너무 부정확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을 잡고 여기에는 유착을 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을 넣어서 여기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눈 뜨는 힘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막 들리죠? 점막 들려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속눈썹 들려 있는 거 보이죠? 이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수술 다 하고 나서 보면은 이쪽을 치켜뜨고 이쪽을 또 안 치켜뜨는, 이런 또 불상사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수술 중에 눈 뜨는 근육을 당겨 보면서 양쪽을 비슷하게 보면서,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정도 있다가 다시 체크해야 돼요. 왜냐, 아까 제가 시소 같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눈매 교정을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당겼던 게 너무 과하거나 너무 모질할 경우 이쪽을 다시 조절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짝눈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눈 뜨는 근육을 살짝 조절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겹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초창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지방이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지방이 빠지면은 요 밑에 있는 피부를 끌어당기겠죠, 당연히. 이게 꺼질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만 뭐 지방이 빠지나요? 이쪽도 같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착이 생기면서 여기 있는 피부를 이렇게 쭈르륵 끌어당기게 되면은 여기가 다 펴지겠죠. 이거 다 펴져요, 펴져. 펴지면서 또 이제 또 밑에 있는 조직이 늘러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거대 하나의 딱딱한 판처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떡하니 이제 겹주림 하나 생기게 되겠죠, 아까 그분처럼. 그러면서 이 눈꺼풀 테두리는 더 눈을 더 못 뜨게 될 테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을 보이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겹주름이 훨씬 더 많이 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고 더 심해지고 겹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